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30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류 전산화와 인감증명 디지털 전환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환자 정보 공유도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순항미사일 도발로 성능 개량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입니다. 7번째 민생토론회가 디지털 행정과 의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구비 서류를 디지털로 바꿔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서 코로나19 이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문기혁, 김찬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디지털을 주제로 열린 7번째 민생토론회. 디지털 행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행정 서비스 하나 신청하는데 여러 구비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을 제기했습니다. 구비 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번 냈던 거를 또 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무한 반복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간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별도의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등 10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21개 서비스에 구비 서류 디지털화를 적용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4개의 구비 서류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인감증명도 디지털화합니다.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 부동산 등기는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은 간편 인증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0여 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00여 건, 전체 약 82%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지난해 6월부터 정부 시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해지면서 이용량은 4배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기 쉽지 않은데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에 특히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저희 같은 워킹맘 일하는 부부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어떤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편하게 집에서 비대면 진료를 볼 수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된 상황을 짚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지속 개선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환자의 의료 데이터 활용에도 적용됩니다. 그동안 동네 의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진료 기록과 CT 등을 환자가 직접 챙겨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의료 정보를 디지털로 주고받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이 올해 확대되면서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참여 의료기관을 작년보다 1,000곳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참여하는 겁니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과 연계하여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관련 부처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더욱 정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와 투약, 검진 결과 등 건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2026년까지 대형 병원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 연속성이 확보되고 불필요한 중복 검사가 주는 등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네, 그러면 민생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기자, 정부가 구비 서류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 우리가 서류를 떼러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 이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돈도 든단 말이에요.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 한 해 동안 국민이 발급받는 각종 민원과 증빙 서류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연간 7억 건에 달합니다. 이 기관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될 텐데 굳이 종이로 제출하게 해서 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야 할까 하는 의문 저만 품은 건 아닐 텐데요. 이 중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발급 비용을 건당 6천 원으로 어림잡았을 때 연간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도 도장보다는 이 서명이 보편화된 지가 오랜데요. 유독 행정관서들만 이 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도 확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인감증명서는 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란 사실을 정부가 증빙하는 서류인데요.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처럼 중요한 거래는 꼭 필요한 반면에 단순히 신분 확인 용도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불편을 키웠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의 82%는 이처럼 증명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등본 등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이 운영사인 넥슨이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걸로 밝혀져서 공정위에 과징금을 물게 됐단 말이죠. 네. 이게 쉽게 말해서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서 계속해서 지갑을 열게 만들었던 건데요. 이번에 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이 되죠. 네, 일단 무작위로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유상구매 아이템을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사가 인기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낮춰서 이용자의 추가 결제를 유도했던 거죠.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게임 이용자의 발언으로 들어보시죠. 어떤 아이템은 처음 5번까지는 아예 당첨이 되지 않도록 0%로 확률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소비자 기만인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아파트 청약 추첨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네, 오는 3월부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담 모니터링단은 정보 미공개나 거짓 정보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소송 없이 곧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 의결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게임사가 갑자기 게임을 운영을 종료를 해도 이용자가 최소 30일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도 개정됩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 토론의 주요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2요구안 의결의 이유를 설명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5번째 제2요구권 행사로 지난 9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 만입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특별조사위가 동행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간의 특별 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 등 법률 공포안 69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2요구안은 별도로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우선 참사 이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와 간병비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히 배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사로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다양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지역 중심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도 두텁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 시설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세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2구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참사 이후 일관적으로 실질을 지향해왔다며 더 낮은 자세로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3번째인데요. 북한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 시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 만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이들 미사일이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의 31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미사일도 불화살 3의 31형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발사는 평양 인근 내륙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1,500km에서 2,000km 사이 정상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육상과 해상으로 발사 플랫폼을 바꿔가며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 시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변칙 기동하기 때문에 우리 군 레이더로 즉각 탐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의 해병대 훈련과 사격이 3월부터 재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들이 제기한 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에 대한 조정에 나선 끝에 민관 군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시에 위치한 수성사격장은 1965년에 지어져 헬기와 포병, 전차 등 모든 화기의 사격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수성사격장이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장으로 제공되면서 국방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큰 소음을 내는 사격 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2020년 10월 지역 주민 2,800여 명의 민원 제기로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격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아온 마을 주민의 권익도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주민과 해병대, 소음 전문업체 등이 참여해 해병대 지상화기와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기동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수성사격장의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하다면 상생을 위한 지역 발전과 마을별 주민 요구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했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수성리 주민 이주, 방음벽 설치와 같은 민군 상생 발전을 위한 포항시 장기면 주민 지원 사업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수성사격장에서의 해병대 사격훈련은 오는 3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조정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아무쪼록 우리 조정회의를 통해 해병대 사격훈련이 정상화되어 국가안보 강화와 장기면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지역민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제1해병사단, 포항시 등이 모두 조정서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들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구축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를 통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통상 자기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을 때 자기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쉽게 비교를 하고 클릭을 몇 번 하면은 바로 대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1인당 연간 5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받습니다. 지난 9일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는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31일부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나야 하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일 땐 대출을 갈아탈 수 없습니다.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로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입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14개 은행 자체 앱에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올 6월 말까지 실시간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 학교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돌봄 공간의 부족과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교실에 모인 아이들이 차릉놀이에 한창입니다. 방학이지만 집에만 있기보다 학교에 나와 친구들과 놀 수 있어 즐겁습니다. 체육이랑 영화 보고 점심도 먹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노니까 즐거워요.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재밌고 즐거워요.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해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는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전국 45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늘봄학교가 올해 전국에 도입됩니다. 당장 새 학기부턴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늘봄학교를 위해 교실 공간을 새로 증축하는 공사 상황을 살피고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어 교육청과 학부모,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노력으로서 늘봄학교 진행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우심도 있으셨는데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운영 공간 부족과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 등은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선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할 경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청 등과 협의해 추진 중이며 늘봄학교 운영에 기간제 교사 2,250명을 투입하고 퇴직교원 등 실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늘봄학교가 확대 도입되는 새학기 시작에 앞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 대신에 국회 외교 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광산은 일본 근대 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 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 만큼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선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32명이 만나서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공세적인 한국관광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외 지사장들은 문화체험 중심의 중국인 관광 상품 마련 등 지역별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객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 장관은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선 맞춤형 전략을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며 정부와 관광공사, 업계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솝의 유명한 우화죠.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 사건을 거치면서 마을이 입은 가장 큰 피해는 잦은 거짓 경보로 인해서 진짜 경보까지 무감각하게 된 허물어진 경계심이 아닐까요? 공정한 금융시장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의 근절이 화두가 됐습니다. 특정 기업이 신규 유망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거짓 정보가 퍼지고 이를 접한 투자자가 유입돼서 주가가 한껏 상승하면 이익만 취하고 빠지는 건데요. 이른바 테마주라고 불리며 특정 시기에 인기 사업에 편승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먹튀하는 이 수법에 해마다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선량한 개미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올해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테마주별로 조사국을 따로 지정해서 전담조사 체제를 가동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힘을 합친 추적 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20억에서 30억으로 올리고 부당이득에 대해선 2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해서 관련자들이 증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만일에 마을 주민들이 거짓을 말한 소년에게 조기에 벌을 주었더라면 늑대 경보 체계의 신뢰를 유지하고 제2, 제3의 양치기 소년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해 주식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모두가 상생하는 증시를 위해선 공정의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선포한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증시의 양치기 소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추위가 잠잠하니까 대기질이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까지 공기가 더 탁해지겠는데요. WHO 기준 수도권과 충청은 내일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들도 대부분 나쁨 단계에 오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오늘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호남과 경남은 5에서 10mm로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떨어진 새벽과 아침 사이에 비가 내려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 9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2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강릉 10도, 울진 1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4도, 부산 6도로 시작해 낮 기온 광주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였던 3한4호는 이제 확실히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최근 기온을 분석해보니 3한4온이 아닌 11온 10한이라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